안녕하세요. 저는 모모스커피에서 원스라는 닉네임으로 B2B 기술 지원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거래처를 연 2회 정기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기준점을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생산자들과 같은 맛을 낼 수 있는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동 중이고, 새로운 고민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듣고, 만약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에 있는 히즈커피에 나와 있는데요. 약 10년 동안 저희 원두를 쓰고 계시고, 저희 수강생일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모모스 브랜드를 소개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하면서 받는 납품 공급가가 다른 일반 원두들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테이크아웃 했을 때 저희 커피를 2,500원에 소개할 정도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저희 커피를 알려주고 계시는 감사한 고객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보시면 원두가 저렇게 쌓여 있는데, 매장을 운영하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히즈커피 같은 경우에는 디개씩 맞추려고 매일 주문 넣으세요. 고객들한테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한 히즈커피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게싱은 한 7일에서 9일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제 매일 4에서 5kg 정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팅은 어떻게 되세요? 18.2g의 투샷 기준으로 38에서 40g. 대표님이 세팅을 매일 직접 잡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잡으실 때 요즘에는 어떤 게 좀 어려우세요?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서 조금 커피가 추출이 조금 잘 안 되는 느낌? 안 녹아 나오는. 안 녹아 나오는 느낌? 오픈하시기 어느 정도 전에 출근하시는 편인가요? 오픈 3, 40분 전에 출근해서 세팅 잡고, 히터 켜놔도 아무래도 창문이 계속 자주 열리니까 처음에 출근하면 실내 온도가 16도 정도 돼 있거든요. 일단 들어오면 히터를 무조건 제일 강하게 틀어서 온도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필터는 아직 불이 다 수소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클라리스 수소. 되게 잘 나오는데, 위치적인 특성을 봤을 때 온도가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일 네. 것 같아요. 그래도 물 흘리기나 이런 걸로 그래도 헤드 온도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네.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아마 잘 아시겠지만 헤드 온도를 올렸었을 때 그래도 보존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겨울에 좀 안 녹아 나오는 느낌이 있으면 필터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아, 정수 필터. 네네. 물이 적당한 정수 필터를 쓰고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네. 여기에도 보시면 필터 같은 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를 해서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여기요. 그렇게 적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몇 정도 나왔나요, 메이저님? 16 나왔습니다. 16이면 저희가 설명하긴 했는데, 이게 가니시약이라서 무조건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연수가 좀 더 많이 진행돼서 커피 층이 더 가볍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서 필터를 대표님 쓰시는 것처럼 네. 블럭이랑 여러 가지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해서, 대표님도 가니시약으로 혹시 체크를 중간중간 할 수 있으시면 추출 온도로 인해서 보정이 되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물의 성분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오늘 수치만 봤을 땐 조금 약하게 나오는 것 네. 같긴 해요. 물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 연수까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작용하는 요소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맛을 봤을 때는 사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물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기준점은 대표님이 사실 맛을 매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맛으로 잡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블렌딩 변경 관련해서 걱정되시는 게 걱정은 아니고, 이제 이번에 브랜딩 바뀌면서 생두 이름이 조금 생소한. 맞죠? 네네. 저희가 생두를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있는데, 생두 기준을 잡을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일관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일관되게 하려면 또 농작물이다 보니까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콜롬비아 농장들의 품질이 좀 좋게 느껴져서, 대표님이 기존에 좀 친숙하게 느껴졌던 농장들보다는 새로운 농장들이 많아졌는데, 그게 생두 쪽에서도 저희가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긴 해요. 커피 품질이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농장을 계속 찾고 있고, 그 농장에 더 좋은 커피를 소개할 수 있으면, 그 과정이 투명할 수 있으면 그 농장을 계속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 아까 추출한 커피 한번 농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9.26. 사실 농도값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농도라는 거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g을 뽑았을 때 10%랑 50g을 뽑았을 때 10%는 사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추출된 고형 성분값을 확인을 해야죠. 고형 성분값을 확인해야 된다는 건 추출된 양과 농도를 곱해서 실제로 나온 양이 베버리지에 들어갈 때 고형 성분값을 알아야 이 베버리지의 음료의 농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농도를 측정하고 그 고형 성분값을 같이 기록을 해두어요.
좋아요. 사실 베버리지에서 농도가 아쉬울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물이나 우유 양을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맛은 괜찮은데 농도가 아쉬운지, 농도는 괜찮은데 맛이 아쉬운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괜찮은데 농도만 조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커피의 어떠한 변수를 바꾸면 전체 맛의 구조감이 달라져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양이 적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정도의 양이나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베버리지에 들어가는 기타 재료들을 조정하는 게 다른 맛의 구조감을 해치지 않는 쉬운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농도와 강도를 저는 좀 다르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같은 농도라도 어떤 성분이 녹아 나왔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느껴지는 게 좀 다르잖아요. 제일 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바스켓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같은 도징인데도 바스켓 크기에 따라서 헤드 스페이스의 공간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전체 구조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 공간이 크면 마시긴 편한데 강도감이 떨어지게 느껴지고 반대로 헤드 스페이스 크기가 적으면 강도감은 좋은데 커피 전체의 구조감이 좀 떨어지고 약간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선택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라떼에서 같은 레시피인데 조금 농도는 괜찮은데 강도가 아쉽다라고 하면 헤드 스페이스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내부의 바스켓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아마 제가 얘기하는 내용 다 알고 계시는 농도랑 강도는 제 기준으로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입에서 향미가 얼마나 명확하게 느껴지냐로 보는 것 같아요. 농도가 높다라고 해서 향미가 명확하진 않거든요. 반대로 농도가 낮다고 해서 향미가 약하지는 않거든요. 티 같은 경우에는 풀었을 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향들이. 그런 것처럼 농도와 강도를 다르게 봐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원하는 향미가 잘 녹아 나오느냐를 강도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특히 베버리지에 들어갈 때는 텍스처로 좀 많이 보는 편인데 헤드 스페이스 공간이 너무 많이 확보되어졌을 때는 텍스처가 가볍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균일한 추출이 일어나서거든요. 너무 균일하게 추출이 일어나는 게 저는 좋은 추출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스 라떼 를 보면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베이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흰색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쁘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이 좀 더 복합적이고 여러 강도를 표현할 때는 너무 다 골고루 나온 것보다는 해당 성분을 좀 더 많이 나오고 어떠한 성분을 좀 적게 나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강도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헤드 스페이스랑 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블렌딩 변경 전에는 좀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로스팅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같은 블렌딩이 똑같이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지만 들어가는 재료가 다른데 똑같이 생산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물론 재료가 달라져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게 조성을 짜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때는 오히려 로스터도 바리스타도 그렇고 바뀐 원두나 바뀐 생두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또 생두가 바뀌었을 때 저는 일단은 저희 로스터들이 대응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피지에서도 잘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먹었을 때 되게 맛있거든요. 손님분들이 이제 날씨가 춥고 하면 항상 라떼를 뜨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다고 먹었을 때는 단맛은 조금 줄어들고 묽게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맛이 연하다고 할 때 제일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원두를 더 쓰거나 아니면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하는 영역인데 그럴 때는 추출 시간을 늘리는 것도 사실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잘 안 녹아 나올 때 30초 중반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분이 좀 잘 안 녹아 나오는 것 같다? 이럴 때는 분쇄 입자를 좀 더 가늘게 하고 추출 시간을 꼭 이 시간과 이 시간 안에 넣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면 농도감을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내가 느꼈을 때 더 나은 맛인 게 명확할 때 변화를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먹었을 때는 농도감에 있어서 아쉬움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이 아니라 농도가 아쉬우면 베버리지에 들어가는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직관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상품성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컵이 이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 채웠던 게 갑자기 이렇게 채워지면 사실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바스켓을 키우는 것도 또 방법일 것 같아요. 다만 바스켓 사이즈를 키우면 아시겠지만 원가가 상승된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율을 조정하라인 거고 비율을 조정하면서 음료량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바스켓 사이즈를 키워야 될 가능성이 있다로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표님 잘 체크를 해주시니까 지금 바스켓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받았고 샤워 스크린 같은 것도 혹시 샤워 스크린은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업도징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오래 쓸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6평 정도 되잖아요. 네. 하루에 4, 5kg 정도를 쓰면은 월로 계산하면 100kg가 넘는 양을 쓰고 계신데 네.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모모스 원두를 쓰면서 저희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매장이 좁다 보니까 우선은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거는 테이크아웃 고객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테이크아웃을 위주로 하다 보면 이제 높은 가격은 못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저희는 진짜 하루에 2번, 3번씩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좋은 커피지만 많은 분들한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많이 이렇게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이때까지 뭐 가격을 조정 한 번도 없었는데, 또 그거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다 보니까 조금씩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원두도 좋은 재료, 뭐 우유도 저희는 서울유에서도 나오는 나백% 우유, 단가는 가장 맞아요. 강하긴 하지만 이제 좋은 재료를 쓰는 거를 먼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도 계속 계절별로 바꾸지 않으세요? 시즌 메뉴가 있는데 지금 겨울 시즌에는 뱅쇼를 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같은 메뉴도 있지만 시즌별로 뭐 이제 여름에는 자두에이드, 백향가 주스, 그런 것들 다 직접 이제 농장에서 받아서 직접 청을 만들고 있고요. 10년 동안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도 받고 저희는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으니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마산에 오시면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음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대구의 묘온이라는 업체인데요. 작년 여름쯤에 이제 오픈을 한 매장인데, 아드님이랑 아버님이 한옥 건축을 전공을 하셨어요. 직접 지은 한옥에서 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대표님의 운영 마인드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가서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온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블렌드 바뀌고 나서 좀 어떠세요? 전보다 그래도 농도가 제 입맛에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에스프레소 하나만 뽑아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팀장님 세팅하셨어요? 네네. 8.47? 팀장 혹시 고진값이 지금 몇으로 세팅돼요? 지금 17.5로 가고 있습니다. 17.5. 네. 추출이 36입니다. 36, 22초. 일단은 아까 제가 고형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출량은 사실 다른 매장이랑 차이가 없지만 농도가 낮게 나오면 고형 성분값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기준보다는 10% 정도 지금 낮게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저희 기준이 무조건 맞다 안 맞다라기보다는 상권을 좀 반영하신, 의도하신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도감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받아들이시기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 입맛보다는 약간 낮춘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도감을 낮추신 거는 상권에 의해서 의도하신 거라고. 네네. 저희가 추출하고 있는 에스프레소가 모모스와 이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 아니면 그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고객사에서 제일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추출 레시피 가이드를 잡아놓긴 했거든요. 근데 뭐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장별로 장비라든지 물 컨디션이라든지 우리 고객분들의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꼭 저희가 제공해드린 레시피가 정답은 아니에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레시피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만 참고하시고 각자 매장에서 표현하고 싶은 커피 맛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맛이 뭐 맞는 맛이 아니고, 그리고 또 고객사에서 그 세팅을 하신 맛이 틀린 맛이 아니고 다른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잡으시고 그 안에 들어온다면 매력적인 커피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당연히 묘운 커피는 그 스트라이크 존 안에 또 들어오는 커피이기도 하고. 역설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소비자한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좋은 거를 좋게 표현하는 것도 네. 바리스타가 해야 되는 영역이지 네. 않을까 싶어서 저희 기준에 부합하는 농도로 맞춰서 한번 베버리지를 같이 음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운영 중인 매장이다 보니까 메시나 이런 걸 바꿔버리면 아무리 숫자가 기재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다시 돌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징만 더 해보려고 해요. 드셔도 됩니다. 어떤 컵이 더 맛있다로 보셔도 괜찮은데 컵의 구조감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열과 구조감.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저희 다 통일 네. 놀랍게도 오른쪽이 네. 원두를 더 써서 잡은 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주현 대표님이 저 옛날에 알려줄 때 해주셨던 얘기인데 교실에서 누가 학생이 귤을 까먹으면 선생님이 바로 안 돼요. 향미가 가벼워서. 근데 초콜릿을 먹으면 모른대. 향이 무거워서. 근데 약간 왼쪽이 좀 더 가벼운 향들이 나오기 쉬운 성분들이 먼저 나왔고 이 성분까지 이어지기 전에 추출이 끝난 듯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원두를 더 써서 수율은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더 이런 계열이 많이 나온 게 저항을 좀 더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상권에 맞춰서 세팅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간은 타협을 해도 되지 않을까. 혹시 스팀 보일러 압을 일부러 네. 낮게 쓰시는 처음에 조금 높여 쓰다가 아무래도 유량이 담기는 게 적다 보니까 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곱게 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낮게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팀 압을 낮게 쓰면 아무래도 롤링이나 그림 그리기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롤링이 오랫동안 되어진다는 건 사실 물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라서 제 경험상으로는 밀크 베버리지에 물이 너무 많이 개입되면 약간 분리되어진 맛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시면 그런 스팀 압을 올리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보통 1.2바 정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사실 세기는 세요. 근데 더 아마 세질 거라서 네. 그러면 좀 더 텍스처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계절별로 디게싱은 어떻게 모모셋을 가져가시는지. 디게싱은 일단 질감을 좋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에스프레소에서 가스가 빠지면 우리가 느꼈을 때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이 보통 저는 디게싱이 안 되어졌을 때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디게싱을 그러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한 번 더 궁금해서 내부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20명이 내부적인 패널이 참여했고 트라이앵글레이션을 통해서 이걸 실제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에 데이터를 넣어보니까 디게싱을 구별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저는 대응을 잘해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추출을 설계를 했는데 대부분 디게싱이 안 된 콩을 설계를 할 때 디게싱이 안 돼서 맛이 없어요 라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똑같이 추출하세요. 디게싱이 안 되었다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 그래서 디게싱은 적정 기간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 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디게싱에서 좀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왜 디게싱을 하면 더 많은 향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 저는 향수 관련해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농도에 따라서 같은 성분을 우리가 다르게 인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되게 소량만 들어갔을 때는 꽃 계열이 있고 엄청 자스민 같은 좋은 향미들이 많은데 이 농도가 짙어지면 그게 분뇨 냄새 같은 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생각했을 때 저는 디게싱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향미가 표현되는 건 아마 오히려 적정 농도가 될 때까지 유기화합물이 손실되어서이지 않을까? 그러면 분쇄도를 조금 더 파인하게 가져가서 유기화합물의 손실을 강제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로스팅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향 자체가 손실된 것 같아 라고 하면 너무 많이 뽑아내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한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많이 쓰시는 게 원두에 업도징을 해서 적은 양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디게싱에서. 그래서 계절별로는 저는 권장드리는 건 일단 며칠 날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2주에서 3주 내에 소진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에스쇼콜라 같은 경우. 근데 봉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써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3주에서 4주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동 템핑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리스타들이랑 많은 상의를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도전해보자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사람이 일정하게 템핑을 할 수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동 템핑기에 좀 의지를 해볼까 했는데 템핑의 세기가 여자나 남자나 이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적점, 임계점을 넘어가면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크게 왜냐하면 결국에 여기 포터필터 내부에 물이 들어가는 압력이 얘보다 몇 배는 훨씬 센 물이다 보니까 압력이 들어가자마자 이 퍽의 저항값은 풀리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거고 결국에 우리는 저항값을 주는 이유는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생각보다 여러 명이 내리면 템핑의 세기보다 그런 거에서 더 변수가 많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원두를 받고 누군가는 그리고 누군가는 포터필터가 더럽네 그러면 씻어야지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렇게 하면 물이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 빠졌구나 생각하지만 요거를 열어보면 여기 다 물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 물기가 있으면 아마 해보시면 아실 텐데 요렇게 닦고 나면 그 다음 추출이 99% 느려져. 이제 요걸 알고 있으면 아 내가 씻어서 느려졌구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제 요거 사실을 모르면
추출이 느려졌네. 안 되겠다. 분쇄도 풀어야지. 근데 이제 물로 안 이 씻었잖아요. 문제가 아니었는데 다른 부분에서 맞아요. 계속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내렸는데 갑자기 또 빨라졌네. 이상하다가 되어져서 여러 명이 일하는 매장에서는 추출이 달라지면 다른 요소의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진 않은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도 사실 바쁜 매장에서 일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라서 시간이 사실 필요한 일인 것 네. 같아요. 조금씩 시간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잘 네. 내리게 되지 않을까.